기후 리포트로 하죠. 세계 곳곳의 날씨와 기후 소식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미생물과 플라스틱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가 미생물에 대해서 급 관심이 생긴 게 이 주말에 미생물 전문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모임이었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기후 얘기 나왔다가 미생물 얘기 나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PD님은 주말에 만나는 분들하고도 기후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주말에 그냥 다 다양한 꼭 기후 분야 네.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 먹고 사는 얘기 하다 보면 결국 기후로 가더라고요. 특히 연구하는 분들은 네. 기후하고 연관이 안 되면 연구비 따기가 힘들대요. 아, 지금요? 예. 글로벌 대세는 이렇게 가고 있건만. 기후다. 예.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좀 우울해지니까. 네. 어쨌든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홍한나 쌤 오셔가지고 늘 얘기하시는 게 이 농민들이 정말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단 하나 문제가 화학 비료, 화학 농약을 너무 많이 쓴다. 아, 네.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쓰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미국이나 브라질 같이 땅 넓은 데는 그러면은 어떻게 비료를 줘요? 맞아요. 이랬더니 요즘에 뜨는 게 미생물을 뿌린대요. 미생물을 뿌리면 예를 들어서 그 미생물을 뿌리에다가 뿌리면은 이 미생물이 알아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빨아들여서 네. 그걸 먹고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뿌리 근처에다가 쫙 배설을 한대요. 네, 네. 그러면 식물 뿌리는 이걸 질소 비료처럼 해가지고 쑥쑥쑥 성장을 하고. 그러니까 미생물을 뿌렸는데 마치 비료를 뿌린 효과가 나오는 거죠. 네. 이걸 질소 고정 미생물이라고 하는데. 질소 고정 미생물. 예, 이렇게 되면 농민들은 좋은 게 화학 비료를 덜 써도 된다. 그렇죠. 그리고 덜 쓴 만큼 특히 미국 같은 데는 탄소 배출권을 정부에서 준대요. 그러면 탄소 배출권도 받고 비료값도 아끼고 그래서 추가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안 쓸 이유가 없다. 이래가지고 점점 그런 쪽으로 많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또 하나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미생물이 플라스틱을 강력하게 분해해주는 막강의 미생물이 발견이 됐다. 오, 이거는 완전히 빅뉴스인데요. PET, 페트병 있잖아요. 네. PET를 단시간에, 즉 8시간 만에 90%까지 분해할 수 있는 막강 분해 효소가 발견이 된 게 사이언스 논문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논문의 주인공이 한국인 과학자들이다. 오호, 우리가 페트병을 또 많이 쓰기도 하죠. 네, 이거 정말 중요하네요. 이 또 생물화학도 분야에서 또 우리나라가 또 한 수 하잖아요. 김경진 경북대 교수 겸 자이엔 대표와 CJ 제일제당 공동연구진에 의해서 1월 3일 사이언스에 게재됐습니다. 해당 논문은 어쨌든 이 플라스틱을 효과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을 이렇게 발견했다. 라는 내용인데요. 우선 이 연구의 배경과 성과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PET, 페트병 같은 경우는 PET 플라스틱은 이 페트병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옷에도 쓰이고 안전벨트에도 쓰이고 뭐 테이크아웃 컵에도 쓰이고 생활 곳곳에서 널리 쓰이잖아요. 네. 문제는 이게 고분자 유기화학물이 계속 반복적으로 중합돼 만들어진 다량체이기 때문에 네. 이 김병민 교수님 영상을 나중에 한번 다시 보기 하시면 이게 이렇게 분해가 힘들구나라는 맞아요. 건데 적어도 800년이 걸린대요. 자연 분해되는데. 근데 매년 48억에서 127억 킬로그램의 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지는 것만 네. 이게 심각하죠. 문제는 분리수거를 해도 재활용률도 떨어진다. 근데 과학자들이 가능성을 찾아낸 게 생물학적으로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있었네. PET는. 네. PET는 그 고분자 유기화합물이긴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효소에 의해서 쪼개질 수 있는 몇 안 되는 플라스틱 종류래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햇빵 같이 이렇게 여러 복합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절대 분해가 안 되는데 PET는 그나마 성질이 비슷한 것들이 중합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쪼갤 수가 있대요. 이거를 쪼갤 수 있는 효소, PET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 즉 페타제라고 하거든요. 페타제. 페타제는 사실은 2016년 일본 연구진이 발견합니다. 이 사람들이 PET를 먹고
이 PET를 쪼갤 수 있는 박테리아를 찾아냈어요. 이 박테리아가 분비하는 효소가 바로 페타즈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는 PET를 분해한다 그래서 완전히 다 먹는 줄 알았는데 다 먹는 게 아니라 이 PET 다량체인데 단량체까지 딱 분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량체를 갖고 우리는 새로운 PET, 페트병을 만들건 새로운 안전벨트를 만들건 품질 높은 새로운 그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막 여러 개가 붙어 있는 플라스틱, 폴리 뭐뭐뭐를 네네네. 하나씩 다 쪼개 놓으면 요거를 다르게 결합해서 만들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고분자 화합물들이 계속 사슬처럼 이어져 있는 건데 이 페타제라는 효소가 얘를 끊어주는 거예요. 끊어줘서. 그러면 고분자 화합물 하나씩만 딱 있어도 얘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아주 깨끗한 페트병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일본에서 하는 걸 보고 페타제가 있네 진짜. 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는 능력 좋은 페타제를 발견하기 위한 경쟁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도 뛰어들고 영국도 뛰어들고 브라질도 뛰어들고 뭐 이래가지고 막 그 생명공학 연구를 해가지고 막 하던 끝에 네. 한국 연구진이 가장 효율이 높은 효소를 발견을 한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한 2,000개의 이 효소들을 다 모아가지고 네. 스크리닝을 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촉매 쿠브라는 효소를 발굴을 해냈는데 네. 이 쿠브라는 효소는 저 멀리 태국의 정글에서 발견한 미생물이라 그래요. 아하. 네. 그래서 요 얘를 갖고 와가지고 2,000개 네. 중에 선발된 이 가장 그 플라스틱을 잘 분해할 수 있는 이런 효소를 갖고 얘 갖고는 안 되고 더 안정적으로 더 잘 깨줄 수 있는 그런 바이오 촉매로 쿠브 M12라는 그런 개량종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효소 공학적인 어떤 바이오 엔지니어링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이언스 논문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 효소 0.58g만 써도 네. 1kg의 PET를 1시간 내에 45%를 분해하고 8시간 안에 90% 이상 오. 분해하는 성능을 보였다. 800년이 걸릴 거를 8시간 하루 만에. 그것도 아주 미생물 효소이기 때문에 아주 소량만으로도 네.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분리수거를 우리가 열심히 해도 재활용률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네. 이 미생물적인 제재하고 결합이 된다면 훨씬 더 재사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 혁신으로 아주 주목받는 기술이 우리나라 기술 보유국이 됐다라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오염된 페트병도 이런 방식이면 재활용을 할 수 있겠네요. 예, 지금은 어떤 그게 기계적 재활용의 한계라는 게 지금은 이제 분리수거 재활용 업체에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제가 그때 페트병 시범도 보여드렸잖아요. 네, 네. 팔로 이렇게 하고 라벨 다 떼고 네, 네. 뚜껑도 닫고 그렇게 해가지고 버리면 거기서 깨끗한 것만 골라가지고 이제 재사용을 했는데 오염된 거는 재사용이 안 된대요. 네. 근데 얘는 생물학적으로 오염된 플라스틱도 어쨌든 PET만 골라서 먹게끔 이런 효소만 선발을 했기 때문에 오염된 플라스틱까지도 아주 순도 높은 플라스틱으로 만든다. 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새로운 플라스틱으로 재생산할 수 있다. 네. 네, 플라스틱은 분해되어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강변하셨던 김병민 선생님 말씀이 떠오르는데 미세 플라스틱이 자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새로운 플라스틱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만약 생분해를 이런 효소를 통해서 분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플라스틱이 나온다 그러면 네. 이 전 인류적인 공포로 떠오른 어떤 미세 플라스틱 생수병의 문제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물어봤는데 네. 지금은 너무 단가 차이가 많이 난대요. 아, 이렇게 만들기에는요. 지금도 기술이 있대요. 아. 이 CJ나 뭐 이런 대기업들에서는 연구팀을 해가지고 기술이 있대요. ESG 팀 해가지고 기술이 있는데 단가 문제.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부산 플라스틱 협상 같은 국제 그 규제가 되게 중요한 게 네. 생산 규제에 합의를 하면
지금처럼 어떤 그냥 그 플라스틱 단가가 너무 싸게끔 이렇게 박리담회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쪽에서는 좀 올라주고 이쪽 생분해 쪽이라든지 이런 R&D 예산이 계속 투입돼 가지고 이쪽은 좀 태양광처럼 가면 갈수록 싸지고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점점 플라스틱 플라스틱으로부터 쓰레기가.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이 되는데 지금이 과도기인 거죠. 그래서 그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시민들 행진하실 수 있는 분들은 행진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런 기술 연구하시고 또 토목 쪽에서도 아이디어 좋으신 최경영 박사님 같은 분들은 또 그 이거저것 아니고 다 안 되는 것들은 토목공학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선례를 만드시고 네. 하여튼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네.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는 직접 소개를 해주실 네, 거죠? 그래서 새해 새 마음으로 좀 차분하면서도 힘을 주는 노래 시리즈 2번째인데요. 안치환 선생님의 내가 만일 골라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